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일단 이육사 하면은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에요. 저항시인. 일제강점기 시인이고요.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저항시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정은 이제 부정적 상황의 극한, 가장 부정적 상황, 최고의 부정적 상황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절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일단 여기서 매운 계절은 부정이에요. 왜? 왜 부정일까요? 얘가 때려. 얘가 채찍을 때려요. 이 채찍에 갈겨서 나는 북방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방도 부정입니다. 둘 다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운 계절은 나를 때리는 애. 가혹한 현실,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죠.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북방은 이건 일제강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이에요. 부정적 현실. 그러니까 일제로 인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매운 계절은 일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일제로 인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매운 계절, 일제 때문에 나는 북방으로 휩쓸려 왔어요.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적 상황이죠. 그 다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은 여러분 높은 곳, 개마고원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남한에는 고원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북한에는 이제 개마고원이 있죠. 한국지리 같은 거 배우면은 아마 나올 텐데 아주 높은 지대에 엄청 넓은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원이라고 하죠. 칠레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고원 있고 뭐 티베트 고원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고원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 산소가 많이 부족하죠. 거기서 뛰어댕기는 사람들이 이제 폐활량이 좋다.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원 출신들이 많아요. 아무튼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하늘조차 지친. 너무 높아서 하늘조차 지쳤다. 이건 좀 과장이죠. 과장의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인법으로도 볼 수 있죠. 하늘이 지쳤다고 했으니까 과장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자, 여기서도 부정이에요. 일단 서리빨 칼날진 뭔가 날카롭고 서리빨은 차갑고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이건 부정적 현실이고 고원도 마찬가지. 아이고, 고원도 부정적 현실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통 정리를 많이 하냐면 북방을 수평적 한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고원은 수직적 한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둘 다 이제 한계니까 이게 둘 다 이제 절정이란 얘기예요. 수평적인 절정이고 얘는 수직적인 절정인데 여러분 북방이라는 건 북쪽이라는 건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를 북극, 북극.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 남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방위를 나타낼 때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이 북극이 북쪽의 끝.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평적이라는 거죠. 높이는 없잖아 지금. 그죠? 옆으로 잘라놓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고원은 이건 높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적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평적 한계, 수직적 한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건 둘 다 절정을 의미하고 부정적 상황의 극한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가끔 요거를 요거를 형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을 점층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게 점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좀 극적이다, 더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매운 계절에서 서리빨 칼날진으로 갔으니까 더 부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점층적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저는 좀 별로 동의하지 않는 해석이지만 뭐 그렇게 보기도 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이해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방을 진짜 초절정으로 어질러 놔가지고 한 발 디딜 곳조차 없다. 뭐 이런 그런 표현 쓰죠. 예? 야, 발 디딜 곳이 없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부정적 상황, 극한의 부정적 상황이라서 어디다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극한에 몰린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 감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부정적 상황. 도대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지? 한 발 디딜 곳이 없는데? 아, 이러니까 내가 눈 감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건 설이 아닙니다. 예. 설이는 당연한 이야기를 의문형으로 제시해야 설이에요. 이건 설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한 발 제겨 디딜 곳이 없는데 극한의 상황. 극한의 상황, 부정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함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뜻이죠. 이러함에,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 감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이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가 절정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인데 신기하게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자습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그냥 초극의지다, 예? 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정도로만 해설을 하고 끝이야. 그죠?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고 끝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사실 학생들이 그거를 따지고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겨울이 의미하는 게 뭐고 무지개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너무 수용적이라 그냥 얘들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아 그런갑다. 아 이게 의지구나. 초극 의지구나. 역설이구나. 받아들이고 넘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해석이 두 가지 크게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는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겨울을 일제강점기로 부정적 현실로 보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이것을 극복 희망적 미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여기서 겨울은 부정이죠. 그죠?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이니까 부정이에요. 그리고 무지개는 그 겨울이 끝나고 나면 찾아오게 될 극복 희망적 미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무지개는 긍정이고 겨울은 부정이기 때문에 얘를 역설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무지개가 올 것이다.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겨울을 뭐 똑같아요. 겨울은 긍정일 수가 없죠. 부정적 현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를 무지개를 금방 사라질 것 이렇게 봐요. 금방 사라져버릴 것. 그러니까 겨울은 부정적 현실인데 이 부정적 현실이 금방 사라질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없어. 어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 조금만 버티면 지나갈 거야. 이겨내자. 버텨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무지개를 금방 사라질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철로 된 무지개잖아요. 그러니까 강철은 금방 사라질 게 아니에요. 그죠? 강철은 금방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지 않는 강철과 금방 사라질 것인 무지개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얘도 역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역설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묶여있기 때문에 역설로 볼 수도 있고 강철과 무지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역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역설인데 중요한 건 무지개 해석이에요. 무지개를 극복 희망적 미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방 사라질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마 보통 이제 자습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그 해석으로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자습서에 나와 있는 해석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본 자습서들은 다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극복 의지 그리고 뭐 초극 의지 그리고 그냥 역설법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게 초극 의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초극 의지라는 단어는 희한하게도 다른 데선 잘 안 씁니다. 오직 264의 절정에서만 써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초극을 단어를 찾아보시면 뭐 극복이에요. 극복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려움을 이겨냄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극복 의지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이걸 굳이 초극 의지라고 하며 왜 절정에서만 초극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극 의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견디고 버텨서 극복해냄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절정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초극이란 단어는 그냥 극복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문학 그런 해설서나 자습서나 이런 데 보면 꼭 이 부분에서만 초극 의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264의 절정에서만. 그래서 이걸 싸우고 이겨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견디고 버텨서 극복해낸다, 이런 의미로 초극 의지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극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정지용의 인동차 또는 뭐 장수산 1 정지용, 이런 시들은 싸워서 이겨낸다기보다 이 어려움이 겨울이 지나가기를 버티고 견뎌내겠다, 뭐 이런 의도로 사용된 그런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초극 의지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화자는 뭐 나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나라고 볼 수 있고요. 상황은 부정적 현실 극한의 현실입니다. 절정이죠. 그 다음에 정서및 태도는 이제 당연히 초극 의지, 그죠?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뎌내겠다.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일단 기승전결. 이거는 그 이육사라는 시인이 한문학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한문학의 대표적인 게 한시죠. 한시는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육사 시인도 기승전결의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다. 이건 시상전개예요. 이게 그냥 기승전결 이렇게만 알지 마시고 기승전결의 시상전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경우정의 형태. 요것도 이제 그 한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선경우정이 뭡니까?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정서를 나중에 제시하는 거, 이게 선경우정이죠.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정서를 나중에 제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설법이죠. 역설법 사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성적 어조. 이 단어를 아직도 쓰죠. 남성적인 어조. 그래서 뭔가 평서형 종결어미의 반복. 그러니까 뭐뭐다, 휩쓸려 오다, 그 위에 서다, 디딜 곳조차 없다,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평서형 종결어미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좀 강인한 이미지를 주고 당연히 운율도 형성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겠다는 이육사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